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전병의 쓰리보입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할 걸 3시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같이 실패해버려서 죄송합니다. 증거 영상은 링크 더보기란에 띄울 예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조회수 빤다고 얘기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린 건데요. 수익 창출 막아놨으니 조회수 빤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역사적인 자료라서 제가 남긴 거예요. 제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글 역량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날 배인규 대표님 만났을 때 아파 보이더라도 무조건 도움을 요청해서 미리 사람들한테 고지를 하도록 제가 유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때 아프다는 이유로 지나친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인규 대표님이 그 사람들 사건 발생했을 때 맞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면 늦어요. 왜 늦냐면요, 그때는 이성적으로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성의 끈이 끊겨가지고 사람들이 미쳐 날뜁니다. 미쳐 날뛰는 상황에서는 광기가 발생하게 되고, 광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숫자가 더 많아야 제압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숫자가 더 많을 수가 없죠. 대부분은 이성의 끈이 끊기면 끊겼지.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미리 고지를 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네요. 그래도 제가 정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거 무조건 영장 인용될 거니까 인용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인용된다고 해도 어차피 트럼프가 도와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결과는 결국 좋을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정문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이성적인 판단이 되어서 법원 침해까지 안 갔는데 후문은 고지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결국 뚫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하였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우발적 20%, 기획 80%로 꾸며진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12시쯤에 2부 라이브를 촬영하려고 왔더니 오후에는 2중 3중으로 쳐져 있었던 경찰 버스 차량이 다 사라지고 얇은 펜스만 쳐져 있고 인원도 굉장히 소수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략 11시 30분쯤부터 경찰들이 치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직 판결도 안 나온 것 같고 오전 오후만 해도 그렇게 벌벌 떨면서 악착같이 막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풀어준다? 이거 뭔가 수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뚫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어쨌든 오후보단 인원이 적었던 건 확실할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차벽을 치워놓고도 도로가 뚫리진 않은 상태에서 도로 한 차선 딱 뚫어줬는데 그 한 차선 뚫어주기 위해서 그 많은 경찰 차벽을 치운다? 물론 경찰들이 퇴근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치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 대 정도는 남겼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폭도들로 변해서 언제 쳐들어올지 알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문득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의회에 난입한 애들은 헌정 파괴다, 법치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매도를 당했고 그 이후로 트럼프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와 똑같은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때부터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고 제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이 인지를 정문에서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경고 및 인지시키는 것을 정문에서부터 했고 정문 위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고지가 덜 되었던 상황이죠. 물론 후문도 다녀오긴 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 기각 아니면 죽음을 이렇게 외치거나 아니면 무조건 기각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 사실 이때부터 후문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했어야 됐는데 그냥 후문 보니까 담벼락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고 그리고 후문에 들어가는 게이트가 굉장히 좁아요. 여러분들이 현장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후문의 입구가 좁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경찰들이 한 2중 3중으로 막고 있었거든요.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겠구나, 저걸로는 쉽게 침입은 못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정문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
두 번째 패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영장이 예상대로 인용이 되었고, 영장이 인용된 후에 정문은 아주 훌륭하게 막아냈지만 후문이 뚫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후문에 잠시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유리창이 깨져 있고 소화기를 들고 던지고 있고 그런 광경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 얼굴 특정되니까 영상 무조건 내리라고 하는데, 일단 법원에 난입해가지고 폭력을 휘두른 분들의 얼굴이 특정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폭력 현장에는 굉장히 짧게 있었고, 그리고 폭력 현장에 살짝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확인해보고 이거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제 영상을 통해서 특정되는 인원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라이브 영상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된 확률로 인해서 우파 시민들이 볼 피해보다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경우 예측을 해야 된다, 예상을 해야 된다는 역사적인 자료를 남긴 게 더 공익에 부합하다 생각해서 일부러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댓글을 달거나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고로 제가 무리해서라도 폭력을 말리려고 젊은 시각님처럼 분전을 했다면 저도 분명히 같이 잡혀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20분 차인가? 20분 차이로 제가 세이프 되었는데 좀만 늦었어도 저도 이미 현재는 구치소에 있었을 겁니다. 그거 보고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아무튼 포기하고 몸도 녹일 겸 감기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에 가지 않고 저 찜질방에 가서 잤었거든요. 그래서 몸도 녹일 겸 찜질방에 가서 샤워를 하고 이제 찜질복을 입고 찜질방에 들어가서 잘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대형 TV에 뉴스 속보가 딱 뜨더라고요. 폭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몇십 명 체포되었다. 그거 보고 역시 예상대로 됐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좌파들이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폭력 사태가 발생한 건 맞긴 한데, 그동안 공수처나 법원들이 저지른 만행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터질 게 터진 거거든요. 그런 점을 참작해서 조금이라도 공정성이 있는 보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역시 좌파에게 먹힌 언론사들에게 공정성을 기대하는 게 바보겠죠. 그래서 수습책을 찾을 겸 전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살펴봤어요. 커뮤니티를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후문이 왜 이렇게 쉽게 뚫렸는지 솔직히 현장에 있었을 때는 의문이었는데, 알고 보니 경찰 애들이 방어를 1도 안 하고 인용 소식 뜨자마자 뒷걸음질하면서 후문을 대놓고 열어줬더라고요. 아니 무슨 공작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유튜버들이 보면 영상 자료를 다 남길 텐데. 그래서 이번에 깨달은 게 있는데요. 시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지형 징후보다 사람 그 자체임을 깨달았어요. 세상에 경찰 애들이 막는 신용도 안 하고 인용 소식 뜨자마자 바로 열어줄 거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적어도 신용은 했어야지. 신용하다가 2-30분 후에 열어주던가. 그렇게 경찰들이 대놓고 후문을 열어주니까 폭동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었는데, 솔직히 일반 시민 몇 명으로 그 분노를 어떻게 감당해요? 당연히 뚫리지. 후문은 그렇게 사정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에 그냥 프리패스로 쭉쭉쭉 밀고 가게 된다. 그렇게 유리도 깨지고 법원 벽도 깨지고 문도 부서지고. 그래서 이런 경찰의 만행을 보고 느낀 점은요, 만약에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조기 총선을 치른 후에는 여기 현장 지휘하던 경찰 지휘관들은 반드시 모가지를 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가지는 일자리를 끊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사형을 때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에 협조했던 기동대원들도 징역을 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히 열받아서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을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는 추후에 다른 영상에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한숨 자고 일어나니 구독자 중 한 분이 제가 제보를 해주셨어요. 제보 내용이 뭐였냐면요, JTBC 기자 한 명이 시위대로 위장을 하고 판사 집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발로 차고 소화기 던지는 영상을 찍음으로써, 그리고 이 찍은 영상을 토대로 저희 지지자들과
지지자가 아니죠. 자유시민들과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하려거든 정황을 포착했다는 제보를 받게 됐어요. 확인해보니 그 제보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JTBC 애들이 조작을 했다는 게 저희 자유시민들에게 금방 들키게 되었더라고요. 그게 제가 차선 열렸을 때부터 언론사 기자들은 언제 온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이런 공작에는 반드시 기자가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찾던 기자들이 건물 밖에는 별로 없었고 알고 보니 법원에서 이미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이면 한남동에서 백골단 조직하고 그 분탕을 치던 백서스랑 김정현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있긴 있었더라고요. 물론 김정현 본인은 얼굴이 많이 팔렸고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지만 김정현이랑 같이 기자회견을 지냈던 인물 중 한 분이 폭력을 선동하고 법원으로 들어가자라고 선동을 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역시 얘들 빠지면 섭섭했죠. 즉 이번 사태를 요약을 하자면요. 영장 담당을 했던 차은경 판사는 12시에 영장 인용 판결을 확정을 하고 발표된 3시까지 엠버거 유지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둘째, 경찰은 빨갱이 편에 서서 폭력 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법원 안으로 부릅니다. 셋째, 위장 우파인 뿌락지 세력은 시민들의 이성이 끊길 만큼 극한의 분노를 유발하도록 선동을 합니다. 이거 백서스 팀이죠. 제가 예전에 백서스가 뿌락지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장 바꾸겠습니다. 백서스는 뿌락지가 맞아요. 이쯤이면 뿌락지라고 봐야 됩니다. 백서스는 저희 자유시민의 적이고 만약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면 얘 뭐했는지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민주당 측이랑 커넥션 및 내통한 정황이 포착된다. 그리고 내통한 증거가 나온다. 그럼 얘도 강력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독립운동하다가 그 변절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 원래는 발표가 나면 양방향으로 공격을 하려 했어요. 왜냐면 정문 쪽에서도 난리치려는 사람들이 수소서 보였고 그걸 의도를 가지고 난리치려는 사람이 보였는데 거기서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제압을 해서 정문은 넘어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방송국 놈들은 영상에 쓸 화면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니까 후문 쪽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웃음 빼린 건 JTBC 이놈들이 아군을 팀킬을 했더라고요. 영상장애를 어쩌라제라는 유튜버로부터 구했었는데 이 어쩌라제를 구구 유튜버라고 잘못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쩌라제는 구구가 아닌 극자였던 거죠. 솔직히 구구라고 말 듣는 것도 억울하긴 한데 아무튼 쟤들이 그렇다고 말하니 그렇다고 쳐주시다. 솔직히 이런 구구는 자랑스럽습니다.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심지어 어쩌라제에서 나왔던 영상에 나온 소리는 미러라는 소리는 원본 영상에 없던 소리래요. 그거는 JTBC가 소리를 삽입하고 그 자막을 달아서 편집한 악의적인 프레임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군이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이로써 JTBC가 공작 음모에 참여했다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JTBC가 이런 공작 음모를 했다는 걸 보고 국민들이 이 기대만큼 속지 않게 되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보다 작전이 잘 안 먹혔기 때문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법원에 들어간 애국 시민들을 구하기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물론 법원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 거긴 하지만 명분이 없어서 잘못됐다 아니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잘못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구하기는 굉장히 수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시위대들은 우파 진영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청년들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을 구원을 받아서 나오게 되면 주눅들 게 아니라 오히려 경험을 토대로 더욱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수한 애국자들을 우파가 외면하기 시작하면 이날 이후로는 그 우파 중에서는 아무도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훗날 체제전쟁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대외전이 언젠가 발생할 건데요. 이 대외전 전쟁에서 이기려면 분노한 시위대들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외면할 수는 절대 안 돼요. 외면하는 순간
판은 그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번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